강남도 이게 지금 경매 나온 거거든요. 이게요? 제일 좋은 데가 반포잖아요. 아파트입니다. 전체가 다 네. 지금도 근데 대세 상승장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서울에 지금 입주 물량 없다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맞습니다. 잠깐만, 근데 아직 발표가 안 났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나와요? 데이터가 다 있어요. 나만 몰래 보고 온 건데 어떻게 여기 다 들어가요? 지금 경매 물건이요. 네.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도 있지만 오늘은 리치고의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데가 서울이잖아요. 요게 지금 서울의 경매 물건 추이입니다. 근데 보시니까 어때요? 2011년 이때가 지금 경매 물건이 1,500건이 넘어갔는데 이때만큼 지금 많아졌어요. 2011년, 12년, 13년, 14년 이때가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이 서울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렇지, 2011년. 그렇죠. 근데 그때만큼 경매 물건이 지금 많아졌다. 경매 물건이 지금 계속 늘죠? 부동산 시장 좋았을 때 보세요. 경매 물건이 줄어들거나 거의 없잖아요. 없죠. 근데 지금 이 경매 물건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지금 이런 대세상승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 2011년도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네. 2011년도에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온다. 이 얘기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2008년에 뭐 왔습니까? 서브프라임 맞죠? 글로벌 금융위기 네. 왔어요. 근데 2009년 정도에 아파트 값이 반등했어요. 맞아요. 단기 반등, 데드캣 바운스.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트 값이 안 떨어지고 올라간다 라고 했는데 2009년 넘어서면서부터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몇 년 동안 갔죠. 이게 기간이 한 2년 정도가 완전히 하락할 때인데 그때의 경매 물건처럼 지금도 오르고 있다. 경매 물건이 서울 기준으로 1,500건이 넘으면은 시장이 불황인 거예요. 잠깐만, 지금 이거는 종목이 뭐예요? 요거는 종목 가리지 않고 그냥 다 한 겁니다. 다 한 거예요? 네. 종목별로 이따 아니,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저거 많이 안 나와요? 그 오피스텔 많이 나오잖아. 경매. 역시 대단하십니다. 왜요? 오피스텔 난리 난 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한번 보자고 아니, 미치고. 지금 오피스텔 볼게요. 예. 자, 어때요? 와, 야. 이게 역사상 가장 많아요. 지금 서울의 오피스텔 시장이 완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가운데는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것도 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이엔드라고 강남권하고 이 역세권에 정말 엄청나게 많이 비싼 가격으로 분양을 그렇죠. 했어. 지금 분양 받은 분들이 던지는 경매 물건들이 네. 돈을 못 내서 나오는 게 있고, 그렇게 분양을 하려고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와중에 공매로 넘어간 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강남역 부근, 청담동 부근에 제가 직접 다 갔다 왔잖아요. 아, 네. 경매로 그런 오피스텔이 나오고 있고, 서울 강북이나 뭐 이런 지역에도 지금 오피스텔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청년들이 오피스텔 그러니까 많이 샀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마음에 안. 그러니까 제가 딱 시장을 경매로 분석을 해보니까 제일 지금 안 좋은 시장이 어디냐? 오피스텔하고 연립 다세대인데 전부 다 이 지역들은 데이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전세나 전세 사기 이런 문제가 많은데, 자, 연립 다세대를 보여드릴게요. 연립 다세대는 이야. 어때요? 우리 부동산 대세 하락장 11, 12, 13년보다 훨씬 더 많아요 지금. 그러네. 그러니까 오피스텔하고 지금 연립 다세대 시장이 완전히 지금 풍지박산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저한테 항의하시는 분들 중에 표용호 대표가 네. 집값 하락 이야기를 많이 하는 바람에 진짜 집값이 떨어진다. 아예 그런 말이 안 되죠. 저한테 막 그렇게 공격의 글을 쓰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 김 대표님처럼 이렇게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예측한 것을 말씀드렸고, 김 대표님은 지금 이렇게 현재의 결과들이 이러고 나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욕을 하시는 분들은 예.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떨어지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분들 마음도 이해해요. 이해하죠.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대표님 덕분에 제가 그때 잘 팔았다, 아니면 그때 많죠. 집을 안 샀다. 아니 사실 떨어진다는 얘기해서 대표님한테 뭐 보탬되는 거 있어요? 지금 우리 김 대표님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보신 분들, 또는 제가 다른 데이터를 보고 예측하는 것들이 그렇게 나온다. 근데 지금 네. 제가 예측하는 것들이 결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 이거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제가 오피스텔하고 연립다세대를 같이 해서 볼게요.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게 이제 위에 그래프는 경매 수인데 매각수를 같이 봐야 돼요. 매각수. 그러니까 경매가 되는 거 대비해서 매각이 또 얼마나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경매 물건 늘어가는 거에 비해서는 매각이 어때요? 별로 안 증가하고 있죠. 그러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사람이 경매로 나온 물건에 지금 가격에도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각이 안 되는 거죠. 경매 가격에 지금 가격에 메리트를 못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제가 하나 드리는 또 팁인데요. 경매가가 나올 때 보통 감정평가라는 걸 하고 그 가격 가지고 경매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정말 버블로 최고점일 때 대다수가 감정평가를 했고, 그 가격이 지금 나오니까 당연히 유찰돼서 매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나는 와닿지 않는 거야, 이 맞아요. 내용이. 그렇죠. 그러니까 나 안 살래. 맞아요. 더 떨어지면 살게라는 게 있거든요. 네. 지금 딱 그 시장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더 큰 문제는 뭐냐? 제가 감히 예상을 하건데 네. 앞으로 서울의 경매 건수, 자 서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울의 경매 건수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늘어나죠. 이게 지금 직전 고점이 몇 건이냐면요. 서울의 경매 건수가 가장 많았을 때가 한 2,000건 조금 넘었는데 이때가 13년 10월 달. 이때가 네. 부동산 가격이 이제 막 다시 오르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이때가 거의 제일 바닥이었습니다. 그렇지. 바닥 찍고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타이밍에 그때 또 경매로 나온 물건도 많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앞으로 경매 건수가 가장 안 좋았던 13년 10월 달보다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렇죠. 아파트도 경매 나온 거 혹시 체크됩니까? 아, 그럼요. 자, 아파트도 어때요? 아파트도 늘고 있죠? 지금 이 아파트가 예전에 2012, 13년도에 경매 물량보다 아직까지 작은 이유는 아직도 사람들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역시 아파트도 아마 24년에는 이거보다 2배가 더 늘어날 그럼요. 2배, 3배 더 늘어날 그리고 또 왜 이렇게 경매 물건이 작냐면 이거는 왜 지금 강남 서초가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 하방 경직성이 강하냐면 2020년, 21년에 그때 하필은 코로나 이 정점의 시기에 10억 이상짜리는 대출을 대출을 안 해줬어요. 대출을 안 해주다 전부 다 현금으로만 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경매로 나오는 이유는 이자가 싸서 내가 대출해서 샀는데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근데 강남 서초 비싼 데는 대출 껴서 무리하게 산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 경매 건수가 아직은 이렇게 작은 겁니다. 그리고 그 강남도요 2주택자들이 많고요 새 들어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맞아요. 강남 산다고 해서 다 그렇게 뭐 몇 채씩 갖고 있고 그러지 않는다는 그럼요. 거예요. 맞아요. 그 강남도요 이런 얘기 제가 좀 재미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 잘 모르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강남도 태북태남이라고 있습니다. 아, 태북 태남이요? 예,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아. 북쪽이 압구정 청담동, 남쪽이 이제 도곡동, 대치동. 그래서 보통 이 타워팰리스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들을 체크하잖아요. 그럼 보통 압구정동에 사시는 분들, 청담동에 사시는 분들이 타워팰리스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강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얘기 중에 열심히 태남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성공했어. 그래서 사자가 붙어. 뭐 변호사, 의사 많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태북 사람 밑에서 일을 한대요. 아,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분들이 네. 다 하는 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나름대로 격차가 있고 제가 개포동 가서 놀란 거, 야, 이건 진짜 표용호 입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얘기. 네. 개포동에 가서 제가 아니 왜 이 아파트가 30평대 아파트가 30억이라고 매물을 내놓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반포 원베일리가 45억을 찍었다는 거야. 거기가 45억이면 여긴 최소한 30억이라는 거야. 아니 거기랑 여기랑 같은 거리도 아니고 그게 됩니까? 그랬더니 아 그렇다는 거예요. 네. 무슨 원리인지 알죠? 단톡방 네. 같은 걸로 다 이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그럼요. 주고받고 만약에 누군가가 좀 아래로 내려오면 공격의 대상이 돼요. 맞아요. 강남도 이 지경이죠. 맞아요. 강남도 이게 지금 경매 나온 거거든요. 이게요? 경매가 있어요. 제일 좋은 데가 반포잖아요. 반포에 지금 이렇게 지금 경매 물건 이렇게 많아요. 이 경매 물건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네. 이게 지금 종목이 뭡니까? 아파트입니다. 전체가 다. 네. 그냥 한눈에 봐도 지금 경매 건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파트도 강남에 이렇게 경매가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은 아파트 중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바람 잡는 그 강남 폭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렇게 데이터를 읽는 게 현명한 읽음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저는 데이터로 모든 걸 다 연구를 한 사람이잖아요. 과거에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네. 강남이 강남이에요. 들어가 있어요. 강남. 근데 못 모르는 사람들은 와, 강남은 계속 좋고 뭐 서울 계속 좋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뇌피셜이라 그러죠. 입으로만. 아마 그 회복력 때문에 강남 집값은 안 떨어진다라고 착시하는 것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경기 침체가 지금 오고 있는데 위험한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아까 오피스텔 보여주셨고 네. 또 다세대를 보여주셨거든요. 혹시 오피스도 있습니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수십 건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여기가 이제 서울에서 상업용 건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린시설과 상가.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죠. 아마 이게 지금 23년 9월까지의 데이터인데 네. 여기 앞쪽으로 가면 2011년 뭐 요럴 때 데이터가 그렇죠. 가장 높지 않습니까? 맞아요. 24년이 되면 우리 김 대표님 저를 한 번 더 만나야 돼요. 왜냐면 그래요? 이 그래프가 이걸 넘어갈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넘어갈 때 우리의 예측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둘이 만나서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아, 그럴까요? 만약에 틀렸으면 그땐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되고요. 그럼요. 틀렸으면 사과해야죠. 야, 경매 물건 보니까 이거 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거를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부동산 시장이 불황인지 호황인지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경매만 봐도 돼요. 경매 건수가 늘어난다? 불황이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경매 건수가 줄어들고 별로 없다? 호황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서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매 건수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도 근데 대세 상승장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서울에 지금 입주 물량 없다고.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이거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공급 부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네. 공급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분양하는 게 일단 공급이죠. 자, 그렇다면 구축의 아파트도 공급입니다. 네. 왜 공급이냐? 신규 아파트를 김 대표님이 사서 옮기려는데 살고 있던 구축 아파트를 팔아야 돼요. 그 아파트를 팔 때 저는 무주택자로서 그 집을 제가 살려 그러면 그거 저한테 공급이잖아요. 그래서 공급량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자, 그리고 공급은 뭐냐면 부동산의 공급은 비탄력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 집을 바로 지을 수가 없어요. 자, 데이터를 저는 명확하게 보잖아요. 공급 부족 아직 괜찮아요. 24년, 25년 입주물량 작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문제되느냐? 26년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3기 신도시를 지금 정부에서 빠르게 공급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들이에요. 아니요. 한 가지 좀 오류가 있는데 네. 24년에는 입주 물량, 그러니까 공급량이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 올라간다, 가격이 네.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24년, 23년에 인허가 물량도 줄었고 또 지금 착공하고 있는 것도 네. 줄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데이터를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서울의 입주 물량 데이터인데 네. 서울만 놓고 보면 내년에 어때요? 줄죠. 작죠? 근데 25년에 올라가잖아. 올라가죠. 그리고 서울만 보면 안 돼요. 주변 경기도랑 인천 다 봐야 됩니다. 잠깐만, 근데 네. 25년도께 아직 발표가 안 났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나와 있지? 데이터가 다 있어요. 어디 있어? 지금 나만 몰래 보고 온 건데 어떻게 여기 다 들어가 있냐? 이 리치고잖아요. 다 만들어놨어요. 아니 그 자료를 내가 보고 왔는데 어떻게 여기 있지? 이런 데이터를 다 해놨어요. 그래요? 누구나 볼 수 있게. 아, 정보를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여기다 주는 거야? 혼자만 받으신 줄 아셨어요? 저는 25년 6년도에 물량 예측 물량을 받을 때 전 저 혼자만 그 자료를 보는 줄 알았더니 야, 혹시 돈 주고 받으신 건 아니죠? 저는 일생 저는요 이렇게 불합리한 거 안 합니다. 근데 아무튼 놀랍네. 자, 그리고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공급이 뭐가 있냐? 이거에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물량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7만 3천 채입니다. 지금 제일 많아요. 다 지금 아파트 못 팔아 지금 안달이라고요 지금. 지금 대표님 보여주신 75,101건이라는 게 저게 아마 서울일 거고요. 맞아요. 서울. 인천하고 경기를 다 합치면 지금 24만 몇천 건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25만 건 가깝게 지금 매물이 쌓여 있거든요. 근데 그 매물이 소화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제가 정확하게 이걸 제가 정리를 하자면 제 생각을 한 줄로 줄이면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돈이 부족한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확하십니다. 이런 멘트는 사실 제가 다른 채널에 나가서 안 하는 멘트예요. 왜냐면 이런 멘트는 제 채널에서만 제가 하거든요. 저 오늘 우리 김 대표님 만나서 이제 제가 예측하고 했던 것들이 제가 본 것들 자료는 제가 데이터를 놓고 생각해서 흘러가는 것을 제가 예측했던 건데 제가 예측한 것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니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놀랬고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제 예측이 맞았다. 진정성은 항상 통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김 대표님하고 저하고 한번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짚어봤는데 경매 매물, 지금 나온 매물은 매물도 아닙니다. 네. 더 나올 거라고 저는 맞아요. 예측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래프를 보니까 또 그렇게 흘러가는데 맞습니다. 부동산 더 관망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로 부동산 시장이 이제 2차 하락이 시작이 돼가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데이터 지표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매물은 갈수록 쌓이고 경매 물건은 갈수록 쌓이고 그러면서 2차 하락이 이제 시작이 될 거고 그리고 이 하락이 오고 난다라면 아마도 대다수의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래도 내 집 마련 하기에 괜찮은 그렇게 부담이 없는 또다시 좋은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시기에 또다시 또 인사드리고 모두가 좀 행복하게 편안하게 그냥 내 집에서 좀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싼 30평대 아파트 탑7. 이거 궁금하다. 네, 한번 데이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위는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혜태 드림타운 요 아파트고요. 69세대짜리고 27년차 아파트입니다. 요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여기 까치산역 바로 이제 인근이에요. 이 정도면 뭐 한 5분 10분 거리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이제 환경을 누르면 이게 거주하기 얼마나 좋은 아파트인지가 나와요. 그냥 거주하기에 조금 좋은 정도. 그 중에서도 교통이 좋고 그다음 또 교육이 좋아요. 교육이 점수가 지금 80점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학군을 눌러보면은 왜 교육이 좋은지가 나오는데 신정여중 뭐 다 있네요 거기. 그렇죠. 신정여중, 그 다음에 양동초등학교, 강서고등학교. 근데 이 중에서 보니까 강서구 명문이야. 여기 딱 나와 있죠. 서울 상위 14도. 어디?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네. 제 주변에 강서구 나온 분들은 대다수가 다 이 굉장히 똑똑한 걸 떠나서 현명해. 아, 그래요? 네. 혹시 강서구 출신? 저는 강서구는 안 갔어요. 강서구에서 저를 받아주진 않죠. 6위 봐요, 6위. 6위 볼까요? 자,
신림동에 이제 가야 위드안이라고 하는 11년 차입니다. 얼마 안 됐네요. 네, 얼마 안 됐고 165세대고요. 신림역까지 도보로 몇 분 걸린다고 나와 있죠? 3분. 그다음에 하나로마트 5분. 사실 여러분 서울의 아파트들이 이제 들어서잖아요. 대다수가 지하철역 근방에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서울의 지하철이 세계 1위입니다. 그물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가깝다는 사실은 아파트치고는 크게 자랑은 아니에요 이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로 이동하는 교통 지하철역이 얼마나 편리하냐. 이거는 조금 집값에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그 화곡동 지역의 집값을 띄우는 사람들이 뭐라고 바람을 잡았냐? 강남권에 9호선 타고 금방 간다. 근데 강남권까지 출근 안 하는 사람 많거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부동산을 많이 띄웠죠. 네. 그 아파트 내부 구조는 뭐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아, 내부 구조 당연히 볼 수 있죠. 평면도가 보니까 너무 작은 건 없고 8호 타입부터 있네요.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방이 3개고 욕실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현재 되어 있고 좀 더 심플하게 보자면 이렇게 지금 그래서 방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뭐 매매가 평균은 이제 3억 4천 정도 하는데 전세가는 얼마나 됩니까? 이게 매물이 지금 아예 없네요. 그렇지, 세대수가 작으니까. 예, 세대수가 너무 작으니까. 이게 이제 매매고 전세는 와 5천. 21년 8월 달이 마지막 거래였는데요. 여기는 역전세는 안 일어나겠네요. 와 진짜 여러분 이 아파트의 가격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전세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 5위 넘어가겠- 보겠습니다. 네, 5위 5위. 넘어가겠습니다. 네,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비콘 아파트고 69세대입니다. 그러네요. 다 비슷하네요. 네, 20년 차고요. 근데 이 아파트도 특이하게 보면은 지하철역에서 바로 가까워요. 요게 이제 태릉 입구역,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더블 역세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보로 7분 정도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경이 거주 점수가 80 되게 좋아요. 그 중에서도 생활, 교육이 좋죠. 교육이 제일 좋네요. 그럼요. 그 대한민국 서울의 교육 도시 그러면 바로 이 지역을 꼽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은 아마 와. 이 학원 쪽이 많이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을 보니까 태남중학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상위 20% 안에들은 아주 좋은 학교네요. 저 대진고등학교 명문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세요? 제가 대진고등학교 나온 후배들이 있어요. 얘네들 심부름 시키거나 뭐 일 시키잖아요. 일머리가 끝내죠. 아무튼 환경은 좋네요. 네, 그래서 교육 특히 학군이 굉장히 지금 좋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전세가가 조금 더 높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전세가가 보니까 최근에 시세는 한 3억 8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매매는 보니까 매매는 한 6억 정도 지금 하고 있네요. 요거는 뭐냐면 KB 부동산에서 예.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요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잠깐만요. 그런데 좀 전에는 그게 비콘 아파트가 3억 4천 정도 맞아요. 나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근데 여기 보시면 네. 요게 이제 이런 아파트의 문제점이 뭐냐면 실거래가 가장 최근에 된 게 언제죠? 19년 19년 3억 4천. 코로나가 터지기도 한참 전에 이런 게 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거래가 없다 보니까 대충 옆집의 아파트 가격을 가지고 그게 우리 집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6억, 7억, 8억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정확하게 어떤 분들이 저 표용호 TV에 오셔가지고 아니 우리 집은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는 거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거래가 없다 보니까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집은 이미 19년도, 20년도에 이렇게 팔린 가격 밑으로는 안 떨어졌다 이거야. 알고 보면 주변 시세 맞게 떨어진 것도 있고 또 이건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거품이 일어나면서 호가가 띄어져 있기 때문에 팔지는 않지만 호가만 비싼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이 데이터로는 아무튼 3억 4천이라 이거군요. 가장 최근 실거래가가. 네, 근데 요 보시면 18년에는 4억 5천 오히려 더 비싸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이렇게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들은 이 적정 가격을 사실은 산정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매수자가 급하면 가격이 비싸지고요. 네. 매도자가 급하면 또 가격이 싸지는 게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4위 한번 볼까요? 4위는 금천구 독산동의 주상복합인데 호정타워. 그래서 이게 이제 31년 차. 와, 정말 오래됐네요. 그리고 이제 96세대고요. 지하철역이 가까운 데가 여기 이제 여기가 금천구천역. 뭐네. 그래서 도보로 지금 딱 나오죠. 12분 거리. 네, 그런데 이게 96세대인 이유는 그 여러 가지 그 주택법상 분양하기도 좀 편하게 하려고 100세대 이하로 지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뭐 거의 지금 실거래가 20년 6월달 이후로 없어요. 그리고 그전 실거래 15년. 거의 이제 거래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20년 거래된 걸 지금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데이터를 보면서 뭔가 집을 구매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일단 호재를 한번 보면 와 여기는 호재가 되게 좋아요. S급이죠. 왜 S급입니까? 일단 교통 호재가 눈에 띕니다. 지금 교통 호재가 일단은 보면 주변에 지하철역 호재가 일단 두 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지하철역이 새로 생긴다. 네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호재가 이제 상당히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학군이 여기도 동일여고라고 고등학교 학군은 그래도 35% 나쁘지 않은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좀 전에 본 아파트들보다는 교통이나 생활이 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지하철역에서 10분 이상 거리에 있고. 제가 이건 좀 약간 다른 측면이긴 한데 보통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선을 한다거나 하면 보통 발전을 안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가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동네가 발전 안 한 동네를 10개를 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 숙제를 내줄게. 아, 네. 그러면 미치고에서 뽑아가지고 딱 하면 되니까. 100%입니다. 자, 이제 3입니다. 자, 성원 아파트고요. 신월동에 양천구시 성원 아파트고 세대수가 좀 많네요. 그래도 170세대. 28년 차 지금 아파트고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지하철역이 없어요. 지하철역이 이제 보시면 이 15분 거리에 밖에 있죠. 까치산역.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교통이 그래서 안 좋아요. 42점. 매우 유의. 그러네요. 그 다음에 생활이 69점. 교육이 83점. 교육은 좀 지금 좋은 걸로 나오고 있고요. 여기 이제 요 아파트예요. 네. 요런 지금 모습의 요 아파트고요. 정문에서 첫 번째 아파트 동 들어가는 데까지 거리가 있는 거 보니까 대지 지분율은 좀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 2개, 화장실 하나. 우리나라의 아파트들이 예를 들어 삼성에서 졌다, 현대에서 졌다, 대우에서 졌다 이러면 다 똑같아요. 자, 다음 그러면 2위 뭘까요?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청구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2위야? 예. 내 친구 여기 사는데. 아, 그래요? 그럼요. 아무래도 지인들이 많다 보니까. 아, 그렇군요. 이 아파트를 보니까 기름동에, 기름 뉴타운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그다음에 정릉역이 지금 예정이 돼 있고 교통 호재가 좀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 또 여기 하나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도보로 이런 적은 제가 처음 보는데 북한산 저도 이 역을 처음 보네요. 북한산 보국문역. 요런 쪽. 야, 일단 이름이 너무 예쁘다. 네. 다음 내리실 정거장은 북한산 보국문역입니다. 이 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점수. 여기도 또 교육 점수가 90점이 넘네요. 와, 여기는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다 품고 있네. 초등학교가 상위 10%예요. 오? 중학교는 상위 4%입니다. 오! 저희가 지금 봤던 지금 탑7 중에서 학군은 넘버 1. 초등학교, 그러네요. 중학교. 그러니까 자녀분들의 학군을 생각하거나 면학분위기를 생각한다면 여기 동네 나쁘지 않네요. 네. 이렇게 좋을 줄은 저도 상상도 못 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지금 2위를 봤어요. 1위가 1위가 궁금합니다. 1위가 두구두구 누구냐? 예. 은평구 신사동의 형진 아파트입니다. 형진 아파트. 네, 여기가 1등이고요. 1등이라는 게 가장 싸다는 겁니다. 네, 가장. 뭐 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이렇게 지금 딱 봐도 지금 뭔가 교통 호재가 딱 눈에 보이죠, 지금. 그렇죠. 앞으로 생긴다는 거잖아요. 예정지, 맞습니다. 고양선, 서부선. 그렇죠. 맞아. 여기 라인에 지나가. 맞아. 그리고 요 바로 옆에도 응암역이라고 또 지하철역이 있고요. 그렇지. 그래서 한 13분 정도 도보로 거리에 있는데 요 밑으로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7년 차 아파트고요. 그리고 얘가 12층까지 있네요. 12층까지. 보시는 것 좀 호재가 너무 좋죠. 아니나 다를까 요 바로 교통 호재가 2개나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주택 가격에 있어 제일 또 중요한 호재 중에 하나가 교통 호재잖아요. 없던 지하철역이 뚫리거나 하면은 주택 가격 또 상세는 많은 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현재는 교통이 64점인데 추가로 뚫리면 이게 교통 점수가 또 올라갈 거거든요. 80점까지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좋아 보이고 생활하기에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고. 아무튼 이 지역은 지금 예를 들어서 교통호재가 다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가치 상승적인 측면에서는 좀 좋은 지역이다. 지금 현재는 30평대 아파트 서울에서 그중에 가장 저렴한 아파트이면 틀림없으나 앞으로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이제 세대수가 너무 작으면 실거래가 없잖아요. 일단 저희가 한 1000세대 이상짜리만 잠깐 한번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니까 확실하게 가격대가 달라지죠. 그러네요. 자. 이제 8억, 7억대로 확 올라가네요. 네. 그래서 3등이 누구냐? SK 북한산 시티. 야, 저 아파트 많이 올랐네, 진짜.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요게 지금 4천 정도까지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8억 얼마 중반에서 그렇죠. 중반으로 떨어졌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이제 21년 11월에 8억 9천에 찍혔는데 최근에 이게 이제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한 6억 중반 정도까지 지금 내려왔네요. 우리가 부동산 이야기를 하다가 가끔 정신건강에 좋으려면 어떤 걸 하면 정신건강에 좋으냐면 21년 최고가에 팔렸던 가격만 그냥 기억하시면 정신건강에 좋아요.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집을 매수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정신건강에 좋으려면 최근에 떨어진 가격을 계속 생각하시면 그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자, 그럼 2위는 뭡니까? 1000세대 이상이에요? 예, 10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금천구 시흥동에 벽산 5단지입니다. 21년 12월에 7억 5천을 찍었는데 얘가 지금 얼마냐? 얘가 지금은 5억 한 중반 정도. 5억 중반에서 한 6억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아파트고요. 20년 차고 이제 2,800세대가 넘습니다. 굉장히 대단지죠. 엄청난 대단지 지금 아파트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등이 이제 도봉 한신. 도봉 한신 아파트. 요게 이제 거의 30년 차에 네, 거의 3,000세대 가까운 엄청난 대단지 아파트고요. 맞습니다. 그 도봉역 옆에 있는 거. 네네. 그래서 얘도 지금 한 5억 한 초반. 보신 것처럼 바로요. 지하철 바로 옆이죠. 네. 네. 살기 참 편리해요. 네. 강남 쪽으로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자, 지금 우리가 어떤 아파트가 가장 저렴할까를 봤어요. 왜 여기 이 아파트가 좀 저렴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세대수가 작은 거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너무 좋은 자산이지만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말 그대로 환금성입니다. 팔려고 할 때 대단지 아파트는 내놓으면 팔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세대수가 100세대도 안 되는 이런 아파트들은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아니라 디프리미엄이 붙어서 이렇게 가격대가 좀 낮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는 적은 세대수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뭐 대형 세대도 있지만 이제 어떻게 내가 거주를 하면서 이 집에 대한 만족감을 찾아가느냐도 어쩌면 부동산 이런 막 흔들리는 이 세상에 안 흔들리고 살 수 있는 그렇죠. 마음을 갖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 보면은 뭐 싼 데는 뭐 3억, 4억, 5억씩도 하는데 이런 아파트들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최영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아파트를 이 가격에 사느냐. 표영호 TV에서도 뭐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 좀 관망 타이밍이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 지표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지금까지는 부동산 불패라고 해서 계속 상승장이 왔고 지난 2013년부터 21년 10월까지는 9년 동안 내리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더 오르려면 반드시 받쳐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소득이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률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부동산 버블이 이미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일본의 경우 부동산 버블이 터졌을 때 50%, 60%, 7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덜컥 산다는 것은 고금리이기 때문에 힘들고 또 어떻게 바람이 불면 정말 우리도 감당 못하는 부동산 이 불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망하셔라. 그런데 이 아파트들은 제가 볼 때 오늘 소개해 주신 아파트들은 거주하기에는 문제가 없는 좋은 아파트들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너무 이렇게 좀 극단적인 이런 세대수가 너무 작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유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한 최소한 300세대 이상의 이런 아파트들을 좀 관심 가지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장 많이 떨어진 수도권 40평대 아파트 탑 7입니다. 가장 많이 떨어진 네, 40평대. 그렇죠. 네. 그것도 궁금한데. 네. 수도권에 제일 많이 떨어진 데가 경기도 일부랑 인천이에요. 인천 같은 경우 입주 폭탄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량이 그래서 많았죠. 경기도에서 조금 한 2개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인천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가장 많이 떨어진 데 1등은 누구냐? 경기도의 화성이에요. 봉담 쪽. 예. 자, 여기가 지금 보시면 최근 1년 동안만 몇 퍼센트가 떨어졌냐? 32%가 떨어졌어요. 지금 대표님 최근 1년 동안이라고 하신 말씀의 근거는 뭐냐면 네. 이게 올해 1월 3일 날 일산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는 사실상 반등을 하는 지역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반등할 때 이거 분명히 되드게 바운스다라고 했는데 반등을 할 때도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보시면은 2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하락을 시작을 했고요. 22년까지는 거기 또 뛰어 예, 있었으니까. 이렇게 21년, 22년까지는 그나마 이제 그래도 잘 버텼는데 보시는 것처럼 23년에 이제 확 내려갔죠. 아니 이 아파트 좀 신기하네요. 왜냐면 네. 제가 21년 8월 달에 미국이 네. 금리를 올릴 때 부동산 아파트 폭락 온다. 네. 대비하라. 그때 떨어질 때는 안 떨어지고 남들은 올라갈 때 떨어졌네 여기가.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실거래가 기준은 조금 반등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살짝. 네, 보시면. 그러네요. 네, 그래서 주변에 뭐가 없어요. 그냥 초등학교 하나 있고요. 예. 주변에 뭐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나마 이제 여기 오목천역이라고 해서 네. 여기 이제 지하철역 하나 있는데 이거 말고는 보시는 것처럼 그냥 언뜻 봐도 이거 제가 사실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를 좀 안 하고 싶지만 네. 이런 상황을 보면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대한민국이 너무 부동산 불패라는 것 때문에 아파트를 짓지 말아야 할 동네까지 아파트를 지었어요. 저기 어디 의정부 지나서 올라가잖아요. 일본 국도 따라서 아파트를 엄청나게 지어대. 근데 아.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GTX 타고 강남까지 20분이면 간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GTX는 그냥 공짜로 태워주냐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GTX B나 C, D는 이거는 진짜 쉽지 않다고 봐요. 그나마 A는 괜찮은데. 왜? 왜냐면 이게 타당성 검토라고 해서 네. 어찌됐건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했으면 돈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게 쉽지 않다. 시행사나 네. 건설사에서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실 그동안 분양만 하면 다 받아주니까 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격한 말이기도 하지만 네. 그래서는 안 된다 네. 라는 생각이 지금 제가 이거 순위 보면서 또 한번 네. 치밀어 오르네요 제가. 네. 이 아파트를 보니까 교통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생활은 매우 유의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뭔가 생활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거의 없다라는 거죠. 인프라가 없죠. 네. 그 다음에 교육 같은 경우도 유의죠. 교육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락폭이 좀 센 게 아닌가. 지금 이 아파트는 몇 세대인가요? 이 아파트는 지금 490세대입니다. 세대가 수가 적진 않은데. 네네. 세대수가 적진 않고요. 이 지역에 한 17년, 18년 됐겠네요. 네, 17년 차 아파트고요. 아. 그 다음이 이제 고양시 덕양구의 화정동에, 예. 달빛.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한 30년 차 정도 가까이 된 이런 그렇죠. 여기 아파트고요. 오래됐어요, 맞아요. 네, 그래도 언뜻 보면 여기는 주변에 뭐가 좀 많죠. 그렇죠. 네, 뭐 중학교도 있고, 뭐 한과도 있고. 여기 화정동 여기 네. 잘 조성이 돼 있어요. 아, 네. 예. 여기 그 KTX 행신역도 거기 근처에 있거든요. 아, 네. 그럼요. 아, 잘 돼 있어요, 여기. 네, 그런데도 네. 가격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는 생각이 드네. 네네. 최근 실거래가 지금 한 5억 4천 정도 예. 되네요. 이게 지금 40평대입니까? 요게 40평대입니다. 네. 47평짜리. 제 친구가 그 모 은행 지점장인데요. 네. 그 지점장이 이렇게 돈 숫자 계산을 아주 치밀하게 하는 친구예요. 아, 네. 그래서 이자 올라가는 거 따지고 못 따지던 애 결국 그 지역의 아파트를 15년 전에 샀어요. 땅을 치고 곳이 이제 그쵸. 거기였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경기권은 좀 봤는데요. 네. 인천 지역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인천 지역의 5위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인천 청라에 있는 청라 동양. 청라 쪽에. 네네.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88에서 31이니까 가격 증감률로만 따지면 상당히 많이 40% 이상 떨어진. 이야. 실거래가가 최고 얼마를 찍었었냐면 예. 8억 7,800, 거의 9억 정도를 찍었었어요. 21년 10월 달에. 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네. 21년 한 해 동안요. 네. 대한민국 전체가 미쳤었습니다. 미쳤죠. 네, 맞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완전 미쳤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만든 아니에요. 이 초저금리와 유동성 때문에 부동산 주식시장이 완전 난리가 났던 거죠. 코로나가 만든 거나 초저금리가 만든 게 아니라 그 네. 바람 잡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근데 이제 또 그런 최고의 원동력 거기에 또 바람잡이들까지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내 집 말은 뭐 언제나 옳다 뭐 예. 그런 얘기 너무 많았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민족성이 네. 항상 내 집 마련하는 거 좋아하고 내 땅 사는 거 좋아해요. 그쵸. 뭐 세계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그렇게 좀 더 확실한 나라이기도 한데 네. 맞아요. 내 집 마련하는 거 맞죠. 그쵸. 그런데 시기가 있다는 거지. 맞아요. 제가 왜 부동산을 빅데이터로 접근을 하게 됐냐면 예. 제가 부동산 강의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강의로만 제가 5천만 이상 썼는데 전부 다 뭐라 그러냐? 부동산은 제일 싸대 오늘이.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진짜 가슴에 있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 머니인사이드 좋은 이유. 네. 자기네 부동산 가지고 있는 걸 팔려고 방송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표영호 TV가 왜 그동안 시청자분들이 구독자가 빨리 늘어났냐?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든지 가격을 띄워서 팔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시장을 그냥 있는 그대로 오르면 오른다 내리면 내린다라고 진단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성을 믿어주고 온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자기 부동산을 팔려고. 그래서 저는 머니인사이트가 좋았던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이치고 대표님 만나니까 역시 네.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네요. 네. 저는 이제 철저하게 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 데이터가 네. 속일 수는 없잖아. 이게 지금 얼마나 비싼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지, 아까 뭐 소득 때문에 얼마나 비싼지 싼지 얘기하셨잖아요. 예. 데이터에 다 있어요. 그렇지. 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비싼지 싼지. 근데 지금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너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난리 나고 있잖아요. 일단은 주거용도 문제지만 예. 상업용 부동산.
예. 이게 훨씬 더 저는 문제라고 좀 보고 있고요. 상업용 부동산은 부러지면 심하게 부러집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이 얘기를 지금 타이밍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제가 경매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면은 제가 너무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뭐요? 지금 서울에 오피스텔하고 연립 다세대가 미쳤어요, 완전. 경매 물건이 역사상 가장 많아요. 저는 데이터를 다 보잖아요. 예. 왜 경매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지 데이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앞으로 경매가 엄청나게 많아질 거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경매로 인생을 바꿀 만한 또 기회가 온다. 어느 한쪽이 뭔가가 위험에 처하면 또 어느 한쪽은 그게 기회일 수 있다는 맞아요. 게 사실은 자본주의 시장 원리라고 봐야죠. 네, 맞습니다. 자, 또 이번에는 40평대 중에 가장 많이 하락한, 네, 고가 대비 가장 많이 하락한 네. 4위 보겠습니다. 4위 보겠습니다. 인천 지역입니다. 송도의 글로벌 캠퍼스 프루지오 아파트고요. 예. 예, 얘도 이제 보면은 얘가 고가를 얼마에 찍었냐? 21년 8월 달에 12억. 아, 최고가 12억. 12억. 그렇지. 근데 얘가 최저가가 얼마까지 떨어졌냐? 최저가 6억 8천. 반토막 났죠. 네. 제가 아는 사람들이 송도에 최고가 찍을 때 더 네. 오른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빨리 대출 받아서 사야 된다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사람 샀어요. 제가 그때 말렸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반토막 난다. 두고 봐라. 네. 진짜 그랬어요. 맞아요. 왜? 미국의 기준금리를 그때 확 올린 것도 아니야. 한번 스탠스를 위로 살짝 올리니까 그냥 우수수였습니다. 네. 무서워서 우수수인 거예요. 그렇죠. 데미지를 받아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네. 근데 그 방송을 제가 처음에 했을 때 21년에 이 얘기를 했을 때 5월 뭐 이럴 때예요. 네. 송파에 21년에 네. 잠실에 아파트를 산다는 거예요. 아. 제 주변 지인들이 네. 더 뛴다 이거야. 그때 똑같이 네. 사지 마라. 제발 참아라. 그렇죠. 3명 붙잡고 얘기했는데 한 분은 제 얘기를 듣지 않고 최고가를 본인이 찍었어. 아이고. 최고가를. 최고가를 본인이 찍고 자기는 이제 주택자라 이거야. 아. 그리고 나머지 2명은 불안하지. 진짜 더 올라갈까봐. 그렇죠. 걱정하지 마라. 저 사람보다는 무조건 싸게 산다. 네. 해서 22년에 40% 떨어져서 급매물 나온 거 있어요. 두 사람은 22년에 샀습니다. 두 사람 가격 차이가 7억 납니다. 7억. 네. 1년 만에 7억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 사람들이. 7억을 어떻게 벌어요? 10년을 벌어도 못 벌죠. 어떤 사람은 7억을 대출받아서 그 집을 산 반면 어떤 사람은 7억까지 대출 안 받고도 샀잖아. 그렇죠. 7억의 이자가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리? 어우. 대출 금리? 4% 이상 되니까. 상단 7% 찍었거든요. 네. 4.5, 5%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엄청난 돈을 지금 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신기한 게 기억하시겠지만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22년 7월 달까지도 하락장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임대차 3법 갱신 돌아오고 서울에 입주 물량 없으니까 8월 달부터 전세 대란 나타나고 자, 계속 올라간다 그랬는데 그거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탈을 쓴 네. 자기 물건 팔거나 자기가 어딘가에 인발부가 돼 있거나 그런 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전문가라면 그런 데이터를 잘못 거꾸로 읽을 수는 없죠. 그쵸. 자,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네.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50%는 올랐어. 어떤 데는 올랐고 어떤 데는 50% 떨어졌어. 이게 오른 거예요, 내린 거예요? 누구 눈에는 올랐다가 보이고 누구 눈에는 내렸다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올랐다고만 보여서 올랐다는 얘기만 하는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일 거고 네. 양쪽 다 보시는 우리 김 대표님 같은 분들은 요 지역은 올랐지만 요 지역은 떨어졌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네, 것이고 그렇죠.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아니 근데 봅니다. 이제 저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네. 폐우 대표님은 어떤 데이터를 제가 보시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네. 아니 어떤 근거를 가지고 또 그렇게 또 저는 기본적으로 경고를 하셨는지 제가 보는 기본적인 근거는 거래량 아 거래량 또는 금리 네. 또는 그 역사적으로 지난 뭐 10몇 년, 20몇 년 동안 오는 그래프 네.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금리일 때 집값은 어떻게 움직였고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왔고 이런 것들을 네. 제가 뭐 부동산 홈페이지랄지 네. 기타 등등의 자료 네. 미국의 PIR 지수나 이런 자료들을 다 제가 네. 긁어내려서 그걸 보고 다시 이걸 어떻게 시각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네.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아 이제는 그런 노력 안 하셔도 되고 이 리츠가 다 있습니다. 얘기하신 거. 지금 잠깐만 지금 네. 본인 장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장사가 아니라 아니 너무 고생하시니까. 아니, 뭐 네. 지분을 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예? 참. 근데 아무튼 리치고는 네.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평구 상곡동의 이제 현대 아파트고요. 얘도 지금 최고가가 5억 4천을 찍었었고요. 21년 9월이니까 정말 최고점이네요. 네. 그 다음에 최저가를 3억. 순식간에 2억이 날아간 거죠.
지금 이 정도 금액대에서요. 네. 갭 차이가 2억이 난다고 하면요. 네. 그건 엄청난 데미지입니다. 사실. 아유, 엄청난 거죠. 뭐 30억, 20억 원 아파트의 2억 차이는 네. 그건 사실 차이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들의 리그잖아요. 그쵸. 근데 이 정도의 가격 선에서 이 정도 갭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엄청난 타격입니다. 맞습니다. 서민 경제, 중산층 경제에 타격을 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픈 게 뭐냐면 부동산 시장의 변동폭이 되게 크잖아요. 코로나 시절에 막 무조건 간다, 계속 더 간다. 우리가 10년을 모아도 1억, 2억 모으기도 힘든데. 못 모아요,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고점에 잡으면 그냥 2억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잖아요. 자, 월급이 350만 원이라고 쳐요. 네. 뭐 이것저것 영끌해가지고 한 250, 60만 원 이자를 내고 원금 갚아봐요. 한 달에 한 100만 원, 90만 원 갖고 산단 말이죠. 네. 지금 교통비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맞아요. 에너지 비용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맞아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사는 사람들은 맞아요. 살 수 있는 사람 딱 하나예요. 네. 이거 바람 잡아서 네.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은 맞아요. 살아요. 맞아요. 일반 사람들은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거에 자꾸 속아.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좀 DSR이라고 하잖아요. 예.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데 여기서 이자로 나가는 거. DSR이 70%가 넘는 500만 원을 벌면 70%는 350만 원이잖아요. 맞습니다. 300만 원, 50만 원 이상을 이자로만 지금 내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한국에? 몇 명이에요? DSR 70%가 넘는 사람들. 예. 295만 명입니다. 295만 명이 본인 소득의 70%를 지금 빚 가는 데 쓰고 있다고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올라간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한국은행 통계를 제가 어제 보니까 대출을 영끌해서 사시는 분들이 448만 명이에요. 네.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이거든요. 그렇죠. 그중에 경제활동 가능한 인구 4천만 네. 된다고 봤을 때 10%가 넘어요.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295만 명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게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냐? 그러니까요. 아니, 안 근데 올라가죠. 만약에 싸면 올라갈 수 있어. 진짜 싸면. 근데 싸지가 않잖아요. 자, 지금 매도 물량이 수도권 지역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25만 매도량이 있어요. 네. 지금 매도 물량이 네. 수도권 전체, 서울 수도권 다. 네. 25만 개가 물량이 나왔는데 그만큼 소화가 안 되니까 계속 더 쌓여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언제 풀리냐? 네. 가격이 내려가면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꼭 우리 둘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고 네. 우리 둘의 이야기를 좀 참조해서 결정하시면 부동산 특히 아파트로 마음 아픈 일은 크게 겪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럼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요집 네. 그 어떻게 생겼는지 그 내부 한번 구조를 볼까요? 요거가 지금 그래도 2,000세대가 넘는 그렇죠.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아파트 모습이 보이죠? 40평대니까 한번 보시면 야, 40평대가 방이 3칸이야? 예, 방이 3칸에 욕실 하나. 그러니까 방 하나하나가 넓은가 보다. 예, 전용 면적이 지금 84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전용률도 많이 나왔네요. 81%면. 네, 네. 이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살기에는 불편함이 없겠네요. 살기에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예. 뭐 지하철역도 도보로 한 7분 거리 내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울렛도 여기 바로 또 눈에 보이죠? 예. 예. 그래서 요 정도면은 환경을 한번 보니까 예. 교육이 너무 좋네요. 와, 95점이야. 95점. 와. 어떤 교육이 있길래 한번 봐봐요. 한번 볼게요. 예. 여기 보니까 야, 부평 초중고가 인천에서 다 상위예요. 초중고가 전부 다. 학군이 굉장히 좋은 아파트네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초중고가 다 좋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애들 어렸을 때부터 이사 가서 계속 애들 키우기에는 되게 좋은 학교죠. 그냥 거기서 쭉 살기에는 좋죠. 그렇죠. 여기 이제 39년 차 됐으면 재건축도 바라보기 때문에 네. 여기 이런 아파트가 지금 많이 가격이 하락해 있지만 네. 경기를 탄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냥 노멀하게 생각하면 네. 앞으로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경매 얘기를 또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데 여기 보면 지금 경매가 두 건이 나왔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도 최소한 10에서 15%, 많게는 20%까지 싸게 낙찰이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정말 내 집 마련을 무조건 꼭 하셔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경매로 꼭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표용호의 팁 하나 더 얹어 보겠습니다. 네. 경매가 왜 유찰이 2번, 3번 되느냐? 네. 뭐 비싸니까 그렇지 라는 단순한 얘기가 정답이에요. 왜냐? 굉장히 고가일 때 감정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 그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감정평가액이 비쌀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찰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내 맘에 와닿지 않는 가격에 경매가 나오니까 안 사, 안 그렇죠. 사. 세 번째, 괜찮은 가격이네. 왜냐하면 20%씩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물론 지역마다 떨어지는 퍼센테이지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네. 첫 번째 가서 적극 하지 마세요. 최소한 현재 시세보다 싸게 사야죠. 근데 아무튼 여기 뭐 길게 보면 뭐 이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야, 이번에 그러면 2위가 궁금한데. 네. 2등이 누구냐면 이제 천용종 하늘도시 한라 비발디라고 하는 12년차 지금 1400세 가까운 아파트인데 네. 요게 이제 지금 고가가 와, 이거 고가 진짜 미쳤다. 왜요? 고가가 6억 6,500이에요. 21년 10월 달에 정확하게 고점에 이거를 6억이 거의 7억 가까이 주고 샀는데 이게 최저가가 최근에 5월 달에 얼마냐? 이게 3억 8천. 그러면 3억 가까이 손해본 거예요. 거의 반토막 가까이. 저런 거 분양할 때 네. 영종대교 건너서 서울 진입이 진짜 빠르다라고 네. 했어요. 네. 화곡동 쪽 온다든지 네. 김포광 쪽 온다든지 하면 되게 빨리 진입을 해요. 네. 일산을 간다든지 되게 빨리 가요. 네. 여기 하늘도시에서. 네. 그런데 그 통행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한때. 네. 통행료 좀 뭐 디스카운트 해달라. 그렇죠. 그래서 한때는 이걸 분양을 많이 해서 네. 분양에는 다 성공했던 아파트들이에요. 아, 맞아요. 물론 이 하늘도시의 경우는 제가 직접 여러 번 가봤지만 도시 정비가 잘 돼 있어 이렇게. 네, 맞아요. 신도시니까. 네. 그래서 거주하거나 그 안에서 살기엔 너무 좋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뭐 마치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몇 시간 걸린다 이런 걸로 분양을 했거든요. 네. 그러지 말고 그냥 그 내에 일자리가 충분하다면 네. 충분히 좋은 지역이다. 근데 일자리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다 서울로 출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가까운 청라랄지 네. 저쪽으로 인천으로 나가자 송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의 부침이 더 강한 네. 지역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인천은 또 입주 폭탄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죠.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1위가 있습니다. 아, 난 이제 1위가 떨려. 1위가 떨려 어딜지. 네. 대망의 1위는 이제 부평구 부평동의 부평동화 1단지입니다. 부평이고. 예. 얘가 최고가가 이제 21년 11월 달에 7억 3,500만 원. 아, 요거 최저가는 요건 좀 이상 거래인 것 같은데 23년 6월 달에 2억에 거래가 된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바로 걸리거든요. 요즘은. 아니죠. 23년 그 이전에 네. 얼마에 거래된지 보면 23년 2월에 4억이잖아요. 네, 4억 3천. 4억 3천인데 2억에 했다는 얘기는 50% 넘게 하락해서 거래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건 걸립니다. 맞아. 이런 거 걸리죠. 무조건 걸리죠. 30%를 넘어가면 안 되고 네. 3억 차이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 아마 3억 차이 기준으로 아마 네. 그걸 본인이 생각해서 증여를 했을 가능성이 그렇죠. 커요. 그래서 이 아파트도 고점 대비해서 올해 초에 거의 한 3억 이상 지금 떨어졌죠. 일단 환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교통도 괜찮고 네. 생활은 보통, 교육이 또 상당히 좋네요. 학교를 좀 볼까요? 와, 여기도 뭐 초중고가 다 좋네요. 네. 아, 부원여중이라고 예. 여기가 인천의 상위 거의 10% 정도 되는, 그래서 초중고가 다 학군이 되게 괜찮은 아파트 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군이 좋고 교통이 좋으면 그 인근에 사는 거 정말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럼요. 맞습니다. 인천 경기 지역을 좀 봤는데 네. 또 서울 지역의 40평대 아파트 중에는 가장 많이 하락한 곳 딱 한 군데만 좀 그럴까요? 찍어볼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로 한번 바꿔볼 거고요. 자, 보니까 성북구 장이동이네요. 장이동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요? 네. 요게 지금 꿈의 숲 코오롱 하늘채라는 아파트인데 예. 보시는 것처럼 최고가가 21년 8월 달에 1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최저가가 얼마를 찍었냐? 23년 1월 달에 예. 8억을 찍었네요. 8억. 그러면 5억 넘게 빠진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마지막 거래가 아무튼 8억입니까? 아, 마지막 거래는 좀 더 높습니다. 높죠. 가장 최근에 거래된 거는 9억. 그렇죠. 왜냐면 네. 이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아 이렇게 해서 많이 떨어진 지역을 좀 보여주셨네요. 네. 여기 뭐 이렇게 나쁜 지역은 아닌데요? 네, 여기도 뭐 그렇게 나쁜 지역은 아니고요. 여기 이제 환경을 좀 보면 매우 좋음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근데 교통이 안 좋아요. 근데 생활이랑 교육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지하철역이 뚫리네요. 아직 그쵸? 안 뚫렸죠. 네, 아직은 안 뚫렸고. 네. 근데 뚫리면 좋아지죠. 교통이 좋아지겠죠. 그럼 이런 아파트는 사실은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미래지향적인 아파트.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보다 앞으로의 모습이 더 좋아지는 이런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투자에 좋은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네. 좋은 것이냐.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거주의 가치와 또 그 자산 상승의 가치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 네. 근데 어떤 아파트는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아파트가 있고 네. 어떤 아파트는 그 중에 한 가지만 만족하는 경우도 있다. 네. 그걸 선택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기왕이면 같은 돈을 주고 사는 거라면 네. 둘 다를 만족할 수 있는 아파트를 고르는 게 네.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네. 저도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주와 투자를 분리해라. 대부분의 사람은 뭐밖에 없냐면 내가 거주할 아파트면 리브할 아파트를 바이하는 아파트랑 똑같이 생각해요. 근데
그럴 때가 맞을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와 거주를 가끔씩은 분리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저희 표영호 TV에 저희가 정말 메일이 많이 오는데 네. 그 부천시 원정동에 계신 분이 원정동의 아파트 중에 두 가지를 골라서 저보고 어떤 건지 좀 골라달라는데 네. 제가 둘 다 고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 네. 왜냐면 원정동이 이제 한쪽 지역은 김포강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네. 그것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차라리 그 옆에 상동, 네. 중동 쪽으로 가면 아이들 키우기도 좋다. 네. 근데 만약에 진짜 집을 사신다면 원정동에 꼭 집을 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집을 사놓고 중동이나 상동에 전세를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좋겠다. 네. 이런 얘기 했죠. 그러니까 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집을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면 개취라 그러죠. 개인적인 취향. 예. 근데 부동산에서는 개취를 버려야 돼요. 저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어떤 부동산을 사느냐 첫 번째 기준 잘 팔릴 만한 데를 저는 사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내 개인 취향이 좋지만 만약에 이걸 내가 내놨을 때 잘 팔리기가 쉽지 않아. 그런 돈은 사면 안 된다는 거죠. 맞죠. 결국에는 대중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황금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은 의사결정을 하실 때 잘 팔릴 만한 아파트를 사셔라. 그게 그나마 손해를 줄이고 이익은 볼 가능성이 많다. 제가 그 도곡동에 네. 한 80평 되는 한 동짜리인데 네. 세대수가 뭐 20몇 세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격이 호당 100억 정도 해요. 그냥 그들이 100억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들이 100억이죠. 그걸 내가 100억 주고 살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근데 어떤 근거로 당신 아파트가 100억이냐? 그 옆에 타워팰리스가 얼마고 저기 누가 얼마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본인 자산을 지키려고 하는 맞아요. 멘트라고 그럼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게 다 정확한 수치는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뜻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머니인사이드 김기현 대표님과 지금 같이 했는데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다면 리치고를 들어가서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얘기를 꼭 100%만은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발품, 손품 팔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